코로나19발 불경기로 인해 국내 영세기업 6곳 중 한 곳이 폐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자영업자협회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4천여 명의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시작된 여러 제재로 인해 18만 1,000곳에 달하는 영세기업이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 같은 조사를 했을 당시 15만 8천 곳의 영세기업이 폐점 위기에 처했다고 조사된 바 있는데 반년 사이에 국내 경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적게는 7만여 개, 많게는 22만 개의 비즈니스가 폐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 96만 개에서 최대 295만여 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자영업자협회의 사이먼 고드로 수석 디렉터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제재가 풀린다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 여름과 비교해 폐업 위기에 놓인 비즈니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비즈니스가 폐업을 할수록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더 큰 경제 위기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해 지난 12월 말부터 대대적인 락다운을 진행하고 있는 온타리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정상 영업을 하는 비즈니스의 비율이 37%, 정상적인 매출을 내는 비즈니스는 1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영세기업의 현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연방주정부는 중소기업 무이자 대출 지원이나 상업 임대료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락다운도 진행되면서 지난해에만 5만 8천여 개의 영세업체가 폐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영세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대다수가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인력 이민 신청을 위한 학력 인증 담당 기관 WES가 지난해 4월과 6월 그리고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캐나다에 새롭게 정착한 많은 이민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7,496명의 응답자 중 약 14%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13%는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또 약 17%는 일시적으로 주요 수입원을 잃었으며 또 다른 6%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실직에 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이민자 및 외국인 거주자 5명 중 1명은 주거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유학생 3명 중 1명도 주거비 부담과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했고 또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식료품이나 약과 같은 필수품을 사는 데에도 재정적으로 힘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학생 비자를 가진 유학생의 생계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ES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신규 외국인 거주자들의 절반 이상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인 CERB 혜택을 받지 못한 영향이 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쉽게 포기했기 때문인데 WES는 임시직 근로자나 유학생들이 법적 보호를 완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모든 계층의 외국인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접근 방법을 더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내륙의 한 지역이 사적 모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집단 감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주 내륙 지역의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BC 인테리어 보건당국은 20일 성명을 통해 올해 들어서만 카리브 7코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15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C CDC가 매주 발표하는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현황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만 이 지역에서 14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바이러스 확산은 더욱 거세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리브 7코틴처럼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일주일 사이에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같은 기간에 인구가 훨씬 많은 버너비 내 확진자 수는 111명, 코키틀람을 비롯한 트라이시티 내 확진자 수는 90명으로 카리브 7코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카리브 7코틴 내 코로나19 확산은 인구 약 1만 명의 소도시인 윌리엄스 레이크 내에서 열렸던 사적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 위치한 카리브 메모리얼 병원에서도 지난 13일부터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며 미미한 반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월간 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 증가한 11월 상승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특히 여행업계의 침체로 항공운송 가격이 14.5% 하락한 데다 식품 가격 상승폭이 1.1%로 줄어들면서 비교적 낮은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8개 주요 품목 중 6개 품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는데 식품 가격은 11월에 1.9% 상승률에 비해 전년 대비 1.1% 상승에 그쳤으며 신선 채소는 지난달 1.1% 올랐고 다만 신선 과일은 전년 대비 6% 떨어졌습니다. 이외 주거 비용과 가게 운영 물가, 건강 관리 및 주류 담배 등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조사됐으며 반면에 의류, 신발, 교통, 가솔린 항목이 각각 하락하며 증가세를 일부분 상쇄했습니다. 통계청은 12월 휘발유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8.5% 하락했지만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11월에 비해서는 3.3% 올랐다고 보고했는데 이에 따라 휘발유를 제외한 12월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11월과 비교해 다소 증가했으며 자동차와 휘발유 판매 등을 제외한 3대 핵심 인플레이션 평균치는 지난달 1.57%로 1.67%의 수치를 보인 11월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